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는 이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되어 있는데 그 두 사람들의 두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출력하는 메뉴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재무회계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전표 입력할 때 우리가 유형을 선택하죠. 11번 과세, 12번 영세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부가세 신고서에 각각의 자리에 자동으로 다 뿌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자동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직접 제시된 문제를 그냥 직접 손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게 출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는 부가가치의 신고 부속 명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시고, 자, 주식회사 최대리에 선택하시고 조회 기간에는 이제 신고 기간인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입력하면 메인 매출에 입력된 자료를 그대로 다 끌고 오게 됩니다. 자, 뭐가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가 생기면 어디다 입력해야 되는 걸 각 한 별로 다 알아야 되니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지금부터 하다 보면 부속서를 작성하면 뭐는 일이 오고 다 배우게 돼요. 자, 출발이라고 보고 전체 구조부터 볼게요. 일단은 제일 꼭대기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에요. 과세표준은 얘가 과세표준입니다. 얼마를 팔았느냐. 그것의 세액이 매출세액이고, 그 다음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입세액을 빼주는 구조. 그래서 납부세액이 계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 그 다음에 납부세액. 그리고 기타, 경감 공제해야 될 세액이 있거나, 예정신고 미환급된 게 있거나, 가산세를 계산하거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 배우게 돼요. 그래서 가장 큰 틀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에 납부세액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칸씩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위쪽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고, 그 중에서 이제 과세와 영세로 구분이 되어 있고, 과세인데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면 여기다 쳐라. 여기서 말하는 과세는 10% 과세, 얘는 0% 영세율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과세 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면 여기 1번 안에 칠 텐데, 그거를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11번 과세로 입력했던 자료가 자동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재에 써 있는 내용은 이게 11번으로 입력한 게 자동으로 옵니다. 여기는 신용카드로 입력한 거, 영세율 세금계산서 이거를 암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과세인데 세금계산서면 요 자리, 그 다음에 과세인데 신용카드로 판 과세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판 과세, 그게 이제 카드 과세, 현금 과세일 거예요. 그거는 요 자리에다 넣는다.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은 빼고, 과세인데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신용카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아닌 나머지 것이 여기에 집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면 우리가 유형으로 보면 12번 영세일 텐데 그걸 암기하실 필요 없이 영세율인데 세금계산서는 여기, 아닌 나머지 직수출이면 여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매출 쪽에 과세 영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만약에 우리 지금 신고 기간이 4월부터 6월인데 1월부터 3월달 동안에 예정신고 때 혹시 누락이 된 매출이 있다면 이쪽 자리에 예정신고분 매출 누락 과세와 영세를 구분해서 입력해주면 이쪽으로 이제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서식하고 틀이 비슷한 거죠. 과세, 영세 이렇게. 근데 약간 압축이 돼 있다. 본서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기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얘는 세금계산서하고 기타로만 되어 있다. 영세는 둘 다 똑같이 되어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이 있으면 오른쪽에다 입력해서 이쪽으로 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입 대손세 가감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대손세 공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 대손세 공제를 받으면 여기 음수로 쓰고, 받았던 것을 돌려받게 되면 양수로 쓰고, 그거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 가서 볼 거예요. 일단 자리가 있다는 거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쪽은 좀 더 간단합니다. 매입 쪽은 세금 계산서를 받아와야 매입을 돌려주는 거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았느냐, 그리고 나머지가 없어. 자, 그리고 사왔는데 일반이냐, 수출 빼고 고정자산 매입이냐. 그러니까 사온 세금 계산서가 원재료나 어떤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면 일반으로 가고, 하단에 분괴를 할 때 비품을 샀거나 기계장치를 샀거나 그러면 그 분괴를 보고 이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고정자산 매입 쪽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에 있는 매입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다 불러오게 돼 있어요. 불공제되는 것까지. 그래서 나중에 공제받지 못할 곳에서 다시 빼게 됩니다. 구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매입은 세금 계산서만 작성을 하는데 일반과 고정자산으로 분리해서 입력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도 돌려주는 매입세액이 있더라. 그게 이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에요. 저거는 이제 오른쪽에서 혹시 세금 계산서 아니지만 신용카드로 뭘 사오셨다. 그런데 일반이냐 고정이냐. 여기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공제가 되지 않은 것들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공제가 되든 안 되든 입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제출하기 때문에 거기와 여기가 일치를 하려면 세금 계산서는 공제를 받든 못 받든 다 입력을 해. 그리고 못 받는 걸 다시 밑에서 빼. 고구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런 것들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것만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제, 재활용 이런 것들은 다 뒤에 부속서를 작성하면서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이외에 공제받는 것들이 이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매입은 크게 세금 계산서냐 아니면 뭐 나머지 것들이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매입도 이제 예정 신고를 누락할 수가 있겠죠. 1, 2, 3월 걸 빼먹고 4, 5, 6을 신고할 때 오른쪽에 예정 누락분도 세금 계산서냐 방금 봤던 그 밖의 것들이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빠졌으면 요 자리, 그 밖에 뭐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받을 게 빠졌으면 요 자리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집계되는 방식으로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출 쪽, 매입 쪽 다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매입 세금 계산서 속에는 공제가 되든 안 되든 다 같이 신고를 해야 돼.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제출해야 되니까. 그럼 그 합계표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제 못 받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위에서 빼게 되니까 다시 요 속에 공제받지 못할 게 있으면 뺍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리에 넣어서 공제를 못 받도록 제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는 공제를 받든 못 받든 일반과 고정자산으로 구분해서 집어넣고 그 속에 공제받지 못하는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거, 뭐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 구입 임차 뭐 이런 것들 있으면 다시 이쪽으로 가서 못 빼도록 제거시켜줘야 된다라는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나머지 칸들은 이제 다 한꺼번에 볼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있습니다.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에서 그 밖의 경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전자신고하면 세액 공제 해주는 것들,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확정신고할 때 납부세액에서 10,000원을 공제해 주는 게 이제 전자신고 세액 공제. 뭐 추가로 전자고지 세액 공제도 있고,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예정신고에 미환급된 금액이 있으면, 우리 환급에 대해서 배웠죠. 예정신고 때 환급해 주는 게 아니니까 못 돌려받은 거 있으면 여기서 넣어서 빼고,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산세 이런 것들은 뒤에서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세표준 명세는 출제 범위는 아닌데, 여기 이제 상단에 과세표준 명세를 누르면 이 사람의 과세표준이 이거거든요. 1억 3천이야. 1억 3천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제조의 제품을 판 건지 상품을 판 건지를 여기다가 자세히 구분을 해달래요. 우리가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분계를 할 때 하단에 제품 매출, 상품 매출, 뭐 공사 수익금 이렇게 하면 얘가 자동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주식회사 최대리에 입력된 내용 보면 여기 28번 안에는 제품 매출이라고 한 금액들이 다 집계가 되고 구분이 하나 돼 있는 게 있죠. 이거는 제품 매출이라고 분계하지 않은 이 날짜로 보면 4월 6일자에 부산물 매출이라고 한 게 이렇게 별도로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뭐 여기도 제조인데 뭐 부산물 매출 이렇게 작성하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출제가 잘 되지는 않지만 수익금액 제외라는 게 있어요. 여기 수익금액 제외라는 얘기는 여기서 보셨듯이 소득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여기서 말하는 수익금액은 세법상의 표현이고 우리 회계상으로는 매출액이라는 얘기예요. 매출액이 아닌 거.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수익금액은 제품을 판 건데 부가세는 수익금액이 아닌, 즉 매출이 아닌 것도 신고를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고정자산을 매각했습니다. 고정자산을 매각해서 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줄 텐데 이것이 매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가세에 신고는 되지만 매출액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라고 돼 있는 거라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에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면세 관련돼서
계산서 끊긴 게 있으면 여기 오고, 그 다음에 계산서 발급 금액과 계산서 수취 금액 이렇게 면세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아닌 것들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여기 과세표준 명세 쪽에 부분적으로만 표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가세 신고서의 전체 큰 틀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디다 입력, 조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가 안 되시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할 거예요. 그것만 잘 따라서 해보시면 별로 어렵지. 자, 연습문제 실기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고서 각각의 자리를 다 암기하실 거예요. 회사는 2003번을 선택하시고, 자, 학습시 유의사항 보시면, 우리는 이제 2003번 회사 하나를 통해서 뭐 부동산 임대 공고가액도 작성해야 되고, 대손세액 공제 작성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저장하면 어떤 메뉴는 저장을 함과 동시에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뿌리는 게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자꾸 살아 보일 거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한 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혹시 원래는 다 입력을 하면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채점해야 되니까. 근데 저장을 해버리면 우리가 다시 불러올 때 저장한 것이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그냥 안 부르고 새로 부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종료할 때는 저장하지 않은 게 좋겠다. 만약에 저장을 했다면 다시 부를 때는 새로 깨끗하게 불러서 작업하시라. 이런 얘기가 써 있네요. 자, 출제 형태를 배우기 위해서 문제의 틀을 좀 봅시다. 자, 신고 기간은 예정 신고고 부가세 신고서 자료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원래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끌고 올 텐데 입력하지 말고 그냥 신고서에 곧바로 이 내용을 보고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단 처음 시작하는 자리니까 19번은 빼기로 하고 19번이 뭔지는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6개의 매출 쪽과 여기까지가 매출이죠. 매입 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봅시다. 자, 일단 신고 기간, 조회 기간에다 일기 예정인 신고 날짜를 1월부터 3월까지 입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문제 봅시다. 매출 쪽에 제품을 매출했습니다. 매출이죠. 세금 계산서인데 공급가액 세액이 있습니다. 자, 과세거래고 세금 계산서니까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1억 1,00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출했는데 영세율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세율은 0원이니까 안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품을 미국에 직접 수출했습니다. 영세율이죠.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기타란에다가 입력하게 됩니다. 지금 아주 기본적인 자리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용카드를 소매로 팔았습니다. 신용카드로 팔았고 소매라는 얘기는 금액이 55만 원인데 보통은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어떤 특정한 표현 없이 그냥 소매 매출분 하면 저거는 공급 대가입니다. 합쳐서 받는 거니까 세금계산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자리에다가 50만에 5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대가라고 보고. 그래서 매출 쪽에 세금 계산서면 1번 자리, 신용카드면 현금 영수증이면 3번 자리,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면 5번 자리, 직수출인데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아닌 그냥 수출이죠. 영세율이지. 그러면 6번 자리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입 쪽 봅시다. 원재료를 사왔어요. 세금 계산서 받았죠. 원재료는 고정자산이 아니지. 재고자산이지. 그러니까 여기 10번 자리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비품을 사왔죠. 세금 계산 받았습니다. 비품은 고정자산입니다. 그러니까 11번 자리에다 넣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 1번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 본 거예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 직수출, 그리고 매입세금 계산서, 매입인데 고정자산인 매입세금 계산서 이렇게 배워본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기 확정 신고서 작성하랍니다. 그리고 매출, 소매 매출, 원재료 매입, 트럭 매입,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하나 들어있네요. 자,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을 입력합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을 매출하고 발행한 세금 계산서 어디겠어? 여기겠죠? 매출 세금 계산서. 두 번째 자, 제품을 매출처에 사은품으로 제공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직 간주 공급을 이론의 앞에서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간주 공급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간주 공급이면 입력을 하고 아니면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론 시간에 배웠던 간주 공급, 그 다음에 또 뒤쪽에 가서 또 배울 거예요. 여기서는 이걸 잘 몰라도 뒤쪽에 가서 또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사은품 제공한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 사업상 증여니까 부가세 신고를 해야 돼. 그리고 간주 공급의 과세 표준은 시가예요. 응? 시가로 신고해야 돼. 그럼 어디를 입력을 해야 되냐? 간주 공급은 과세되는 거래이고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자리가 세금 계산서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기타 자리에다가 시가로 입력해야 된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간주 공급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고 간주 공급이 아니면 입력하지 않고 간주 공급이면 시가로 입력한다. 그 다음에 영수증 발행 소매 매출분인데 예정신고가 누락이 됐대요. 매출 예정신고 누락이니까 어디다 입력하셔야 되겠어요? 여기 매출 누락 쪽에 예정신고인데 세금 계산서 아니잖아. 뭐라고 했죠? 소매라고 했지? 그러니까 나머지 거 기타 자리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정신고 누락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 쪽 문제 볼게요. 원재료를 사왔습니다. 세금 계산서죠? 그럼 여기 일반 매입, 고정자산 아니니까. 그 다음에 트럭을 사왔습니다. 매입세 공제 되든 안 되든 따지지 말고 여기 고정자산 매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공제가 안 되면 이제 불공제에서 다시 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개 다 했죠? 그 다음에 원재료를 세 번째 거 볼게요. 원재료를 매입하고 받은 세금 계산서인데 이게 예정신고 때 빠졌대. 그러니까 여기 매입 예정신고 세금 계산서 자리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1번과 2번의 차이는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면 어디다 입력할 것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리고 방금 여기 봤던 간주 공급이면 여기,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 직수출, 그 다음에 매입,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 이렇게.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 매출, 매입, 이렇게. 3번 문제 볼게요.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랍니다. 매출, 그 다음에 직장 체육비로 사용, 원재료 기술 개발을 위해서 사용, 진열 목적으로 반출, 원재료 매입,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매입 이렇게 돼 있네요. 자, 7월부터 9월 30일까지 날짜 입력하시고 출제된 문제를 볼게요. 1번 제품 매출하고 발행한 세금 계산서니까 여기겠죠. 누적적으로 지금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간주 공급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직장 체육비로 썼어요. 자기 회사의 제품을. 이게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입력하지 않는다. 간주 공급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은 시가로. 그 다음에 원재료를 사업상 기술 개발을 위해서 썼어요. 이것도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상품 진열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을 반출하는 것도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뒤쪽에 가서 간주 공급편에서 다시 다 정리할 겁니다. 위치만 과세 거래이고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니까 간주 공급은 4번 자리에다 입력한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 원재료 사온 거 누적적으로 계속 보고 있죠. 원재료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를 사왔습니다.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정자산인 건 알겠죠. 자, 일단 집어넣었다. 그런데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를 사오는 것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다 안 넣어야 되는 거 아니라니까?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일치를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 넣으면 빼게 되잖아. 그래서 다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빼서 제거시킨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는 고정자산이니까 아래 칸에다 입력하지만 이게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 넣어서 제거시켜서 이 자리에서 공제 못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에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로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초기예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리를 암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2기 확정 신고를 하랍니다. 그리고 매출 사항이 쭉 있고, 이게 이제 2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매출의 내용물이 꽤 많죠. 그 다음에 매입 쪽도 내용물이 쭉 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위에서부터 한 칸씩 채워볼게요. 일단 10월부터 12월 입력하시고,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면 백지인 상태예요. 그리고 자료가 나오면 이제 하나씩 다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가산세 계산하고, 이렇게 이제 전체가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자, 8월 1일에 상품 도매 매출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반영하겠대. 지금 우리가 10, 11, 12죠. 근데 8월께 빠졌어. 그러니까 여기 예정신고 매출이죠.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정신고 매출 누락분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넣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견본품, 간주 공급 자주 나오죠. 무상으로 견본품을 인도 양도하는 것은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4번에다가 입력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입력하라고 되면은 간주 공급면 시가를 입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품 도매, 외상 판매, 세금 계산서. 그럼 어디야? 저기 1번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치장 반출. 자,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간주 공급인데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니까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력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품 소매 신용카드 판매, 세금 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으로 되어 있죠. 신용카드 여기 3번 자리에다 공급가액 세액 쪽에서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품 직수출이에요. 직수출이면 어디겠어? 직수출이니까 당연히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겠지? 여기 수출 6번 자리다가 이미 다 했던 거 이제 누적적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처에 상품 무상 증정한 것은 간주 공급에 해당합니다. 즉 사업상 증여예요. 그래서 4번 자리에다가 시가, 여기 시가라고 되어 있죠? 780만 원이 그럼 시가 세액 10% 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쪽 볼게요. 매입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더래요. 매입인데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럼 여기 매입 세금 계산서에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품 외상 매입이야. 상품을 사왔던, 이거 다 세금 계산서예요. 그러면 이제 고정자산 아니니까 여기다 넣을 거야. 상품 여기다 이렇게. 금액은 800에 80. 자,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에서 상품 구입했어요. 얘도 여기다 넣겠죠. 하지만 여기 세액은 0원이겠지.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구매한 것은 영세율이거든요. 얘도 세금 계산서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금액은 있고 세액은 없고.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를 고쳤습니다. 고정자산 사온 건 아니죠. 얘도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되지만 일단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건을 공급가액 쪽에는 이것이 다 합쳐진 거고, 그렇죠? 800에 150에 80을 공급가액 쪽에 다 치고, 세액 쪽에는 얘가 세액이 없으니까 880만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 비용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으면 공제받으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들어가서 다시 넣어서 공제받지 못하도록 빼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출제된 형태입니다. 모든 자리 다 봤죠. 이 자리가 어려운 게 아니죠. 이제 몇 번 해보면 알겠잖아. 그리고 나서 시험에서는 이제 그리고 예정신고에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산세 계산해라가 우리가 보는 이 부가세 신고서 편에서의 출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매번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자리는 이미 다 배우셨어요. 어렵지 않잖아. 매출인데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 수증 매출, 그리고 뭐 소매 매출, 간주 공급이면 여기 시가로, 영세율 세금 계산서, 직수출, 예정신고 누락된 게 있으면 이쪽에 넣어서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넣으면 되고, 매입, 고정자산 매입만 분리하시고, 중요한 거는 공제받지 못한 것도 집어넣는다. 그리고 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다시 뺀다. 남은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